자, 2014년 3월 페이지 40페이지 19번에 대한 질문이 있었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 가 나와 같이 줄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던 분물체 A, B를 전동기가 100N의 일정한 힘을 당겨서 연직 방향을 이동시켰습니다. A와 B의 질량이 각각 3kg짜리라고 하는데요. 가 나에서 전동기가 2m 당기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를 이완대 2kg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네요. 지금 이쪽에서 10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이때 A가 2kg짜리, 그 밑에 B가 3kg짜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2kg짜리, 3kg짜리 합해서 5kg짜리가 50N의 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100N의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 R자리 크기가 얼마 됩니까? 50N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F 이꼴 MA 때릴게요. 2, 3 합해서 얼마요? 5kg에 대해서 가속도가 걸릴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가속 얼마나 걸린다고? 10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를 물었습니다. B가 가속도 10m/s 제곱의 가속을 가지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이 공식 쓰면 될 것 같습니다. V제곱 빼기 가속도 제로의 제곱 이꼴 2배 가속도 10에 2m 땡겨 올라가라 했으니까 2 쓰겠네요. V제곱 얼마 나온다고? 40 나오죠. 그래서 E1은 2분의 1 질량 M. 어차피 B의 운동 에너지니까 실상 질량 M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지? B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B 운동의 질량은 똑같고 그냥 M 놓을게요. V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40이죠. 그렇다면 나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한데요. 나에서는 B가 3kg짜리 이쪽에 놔두고 A 2kg짜리가 반대편에 있고 100N으로 당겨 내립니다. 문제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B 30N을 내려가려고 하겠고 20N 내려가는데 내가 추가 100N이잖아. R자리는 얼마입니까? 이건 90N 나오죠? 네. F 이꼴 MA. 2, 3 합해서 5kg짜리에 대한 가속도가 나옵니다. 가속도는 18m/s 제곱이 나올 겁니다. 되겠습니까? 결국엔 이 식을 그대로 다시 닦아 넣으면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꼴 2AS 요 식 닦아 넣으면 V의 제곱 빼기 제로의 제곱 이꼴 2배 가속도 18에 그리고 변이 2m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투의 크기는 얼마 나온다? 2분의 1 M에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18이 될 것 같네요. 요게 4 곱하기 10이잖아요. 결국엔 10대 18이군요. 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10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이거는 뭐 유체역학을 한 타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입시과학 쪽에서 유체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맛배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그림과 같이 바람이 공기의 흐름입니다. 공기가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날개 플러스 Y 방향의 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모습 보니까 이쪽 위쪽이 뭐 하대? 좀 더 둥글고 아래쪽이 플랫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은 여기가 유속의 흐름이 빠른 되겠죠. 공기의 흐름이 빠른. 그래서 빠른 쪽은 압력이 낮은 데서 위쪽의 양력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하겠습니다. 역시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고요. 공이란 놈이 회전하네요. 공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이 유속이 빠른 하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유속이 빠른 하니까 압력이 낮은. 그래서 이것도 양력이란 게 위쪽으로 작용되고 있는 과정이거든 하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바람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불어주십시오.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건 뭐 앞에 공기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는 것과 다르지 않게 여기가 역시 빠른 될 수 있겠고 위쪽으로 양력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이제 바람이 얘는 이렇게 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이쪽이 빠른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10번 유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에 뭐 공기 흐름이 빠른 쪽은 압력이 약해서 그쪽 방향으로 양력이라는 게 작용한다. 뭐 마그누스 힘이든 베르누이 효과든 하는 말입니다. 10번 정리해 주십시오. (13번) 13번이요. (13번) 그림은 가해된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n =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가시광선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거든요. 이 중에서 스몰 a는 가장 파장이 짧은 쪽이고요. B는 가장 파장이 긴 쪽이에요 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화학에서도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하는 거 많이 나왔을 겁니다. 네. 물리에도 역시 많이 나오고요. 이건 여러분이 과거 입학하더라도 역시 물리와 화학에서 동일하게 계속 물어오는 내용의 것이 되겠습니다. 보호가 했던 것을 역으로 할게요. 보호가 했던 것은 여기입니다. 주양자수 n = 1, n = 2, n = 3, n = 4 이런 주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가 다른 그래서 이 n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주양자수의 제곱에 의해서 화학에서는 K를 1312 kJ/몰로 삼고 있고요. 반면 물리에서는 K는 13.6 일렉트론볼트/개로 삼습니다. 실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개당 에너지를 일렉트론볼트로 계산했습니까? 아니면 1몰당 에너지를 줄 단위로 계산했습니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즉 13.6 일렉트론볼트 에너지에다가 6 곱하기 10의 23승배를 때리면 이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볼트 1제곱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2 에너지는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볼트에 대해서 2의 제곱을 쓰게 되겠습니다. 뭐 3의 제곱 등등등 쓸 수 있겠죠. 실상 K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양자수의 제곱에 대한 마이너스 구속되어 있는 주양자수의 제곱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참고로 진산 쪽에 만약 하신다면은 1학년 때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일이 나오거든요. 즉 보호가 했던 그 짓거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호가 했던 것을 역으로 한다 했잖아요. 왜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 n = 무한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 에너지는 얼마다고? 이걸 이제 0으로 기준 삼는 겁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데요. 얼마든지 구속되어 있는 이라는 뜻에서 마이너스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대한 에너지 하면 대표적으로 만유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이게 원래 물리 2에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물리 2에서 사라졌어요. 물리 2의 역학에 만유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씨 사라졌네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양자수 n = 1로 내려올 수 있겠죠. 2에서 1로 내려옵니다. 3에서 1로 내려옵니다. 4에서 1로 내려옵니다. 무한대에서 1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주양자수 n = 1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한 양반이 있네요. 누구요? 라이먼이죠. 그래서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는 이름을 쓰고 얘네들을 기가 막히게 유구히 잘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폼에 있어서 자 우리 교시에서 통용된 용어를 쓸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죠.
그래서 이걸 라이먼 1이라 할게요. 네.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두 번째로 작아요. 라이먼 2, 라이먼 3 등등등 해서 라이먼 무한대 하겠습니다. 즉 주양자수 n 이퀄 1로 떨어지는 그런 라이먼 계열들 자율선명이 떨어진 놈들을 모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라이먼 1, 라이먼 2, 라이먼 3 등등등등 해서 라이먼 무한대를 쓰겠다 하는 거예요. 네. 화학에서는 이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화학에서는 새 학제에 들어서는 수능에서는 요게 좀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나오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내신은 또 아니죠. 라이먼 1의 에너지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K는 신경 쓸 거 없다 했죠. 그래서 얘는 1제곱분의 1 빼기 2제곱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4분의 3K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라이먼 2의 에너지는 1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에서 9분의 8K를 가집니다. 라이먼 3의 에너지는 1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에서 16분의 9K를 가지겠고요. 라이먼 무한대의 에너지는 그래서 K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 광전 효과 하면서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빛이 가지고 있는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하겠습니다. 비례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의 진동수에 비례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B가 몇 대 몇입니까 하는 것은 광자의 진동수 B가 몇 대 몇입니까로 나오겠습니다. 만약 파장을 따지면 파장은 역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라이먼 1대 라이먼 무한대의 에너지는 몇 대 몇입니까 하면 4대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진동수 B 역시 4대 3입니다. 여기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이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그 간격이 좁아지는 이유는 결국엔 주양자수 커짐에 따라서 전자 껍질랑 에너지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이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증명해야 될 일이 온다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그렸는데 원자 핵부터 거리를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거리를 따지면 제로에서 n 이퀄 1까지 거리를 r로 삼습니다. n 이퀄 2까지 거리는 2r일까요? 4r일까요? 4R 됩니다. n 이퀄 3까지는 9R 되겠고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R이 얼마입니까 하면 0.5 피코미터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예. 근데 저기 16분에 15K 16분의 15K네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던져드릴 게 뭡니까 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주양자수 n 이퀄 2로 떨어져 달라고 합니다. 주양자수 2로 떨어지는 건 3에서 2로 떨어졌잖아, 4에서 2로 떨어졌잖아, 5에서 2로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한 내용이에요. 누구요? 발마죠. 그래서 발마 계열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발마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네요. 발마 1이라 쓸게요. 발마 계열 중에 에너지가 두 번째로 작아요. 발마 2 등등등등 해서 발마 무한대까지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발마 계열에서 나올 놈들인데요. 발마 계열에서 파장이 제일 긴 놈,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 긴 하겠다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 진동수가 큰 됩니다. 발마 계열 중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발마 1을 제시하겠습니다. 발마 1의 에너지 어느 정도입니까 하면 2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에서 36분의 5K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요놈과 요놈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36분의 27K죠. 27대 5의 에너지 B 또는 27대 5의 진동수 B, 즉 라이먼 1과 발마 1의 에너지 차이를 묻고자 합니다 하겠어요. 그럼 두 번째 발마 2가 있겠네요. 예, 발마 2는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하면 2에서 떨어지겠습니다. 2로 떨어집니다. 4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16분의 3K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6분의 15K 이온과 에너지 비율을 굉장히 많이 물어오네요. 몇 대면? 5대1이죠. 예, 5대1의 에너지 비, 5대1의 진동수 비, 그러면 파장비는 반대로 1대5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죠. 네. 수소원자 선스펙트 분석은 거의 물리 및 화학에서 한 2분의 1의 확률로 계속 물어봅니다. 보자마자 따박 튀어나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발모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집니까? 무한대에서 n 이퀄 2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모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거 계산해 보니까 2제곱분의 1 빼기 무한대 제곱분의 1로서 4분의 1K예요. 발모 계열이 제일 큰 놈이 라이먼에 미치지 못합니다. 등등등등 해서 발모 무한대가 라이먼 1에 미치지 못해요. NGB가 3대1, 진흥수비는 역시 3대1, 화정비는 1대3으로 안 겹쳐요. 이게 겹쳤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양자역학을 아직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안 겹치는 바람에 에너지가 불연속하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가 퀀텀화되어 있다, 퀀텀 케미스트리, 퀀텀 피직스, 양자역학, 양자화학을 여는 첫 장이 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보호는 양자역학을 몰랐어요. 해보니까 에너지가 불연속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노벨상을 드셨어요. 되겠나? 예, 뭐 조금 더 쓸게요. 그래서 발머 3와 발머 4를 쓰겠습니다. 기왕이면 조금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발머 1의 색깔은 빨강입니다. 대략 650 나노미터 근처입니다. 정수 첫째 숫자는 빼고 얘기합니다. 발머 2는 초록인데요. 이게 486 나노가 아마 그럴게요. 480 나노미터 근처가 되고 있습니다. 발머 3요 파랑입니다. 430 나노. 발머 4 보라 색깔이겠고요. 이게 410 나노 쪽입니다. 아쉽게도 발머 5, 6, 7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외선 유구 넘어갑니다. 즉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에서 4개의 선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발머 1, 2, 3, 4 2로 떨어집니다. 3에서 2로, 4에서 2로, 5에서 2로, 6에서 2로 떨어지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건 요거는 볼 수가 없어 하겠다고요. 안 보이는 겨울어요. 감광지에다가 빛이 들어오면 감광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지금 문제 풀이에 앞서서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뭐 물론 이제 주요한 섬으로 떨어지는 파센 계열도 없잖아 있죠. 파센 계열은 독립적으로 문제 나온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이먼 계열은 혼자 독립적으로 나온 역사가 역시 거의 없고요. 반면 발머 계열은 혼자 독립적으로 나온 문제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 문제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라이먼과 발머 서로 섞어서 또는 라이먼 발머 파센 섞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꽤 많고요. 여러분들이 화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역시 이 얘기들이 너무나 지겹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파센더 위에 브라켓 푼트 계열 더 있는데요. 뭐 관심 전혀 없어요. 보통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은 대부분 이쪽이 파장 긴 쪽으로 줄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만들어주는 것들 많습니다.
뭐 거의 정스케일로 그리면 이런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과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은 워낙에 이제 파장이 짧은 쪽이다 보니까 이 간격이 좀 너무 촘촘해요. 저기서 이게 파생하면 뭐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무조건 오른쪽 갈수록 파장이 길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양자수 커짐에 높은 데서 떨어짐에 따라서 에너지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간격이 좁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하니까 에너지가 커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즉 반대 방향으로 발목 1, 2, 3, 4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어요. 물론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3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해된 수소 원자에서 주양자수 n 이꼴 2로 전이합니다. n 이꼴 2로 전이하는 발머 계열을 나타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A는 파장이 가장 짧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머 무한대가 되겠고요. 발머 무한대의 에너지를 만약 그리란다면 4분의 1K의 에너지에 해당한다 되겠습니다. 요 K는 화학에서는 13mJ/몰을, 물리에서는 13.6 일렉트론 볼트 퍼 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반면 B는 파장이 가장 긴 빛이네요. B는 주양소수 n 이꼴 3에서 n 이꼴 2로 떨어지는 거죠. 얘는 n 이꼴 무한대에서 n 이꼴 2로 떨어지는 에너지고요. 그래서 이 놈은 발머 1의 에너지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36분의 5K의 에너지를 가지거든 하겠다고요. 질문입니다.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했습니다. 예, 에너지 크기는 누가 더 크다고? 이쪽이 더 크죠. 네. 됐나요? 네. 다음 두 번째 A는 했습니다. A는 주양자 수가 3에서 2로 전해한다. 3에서 2로 전해하는 건 B죠. 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하다. 그래서 아무 에너지가 가지진 못하겠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겠고요. 되겠나요?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네 가지 양자수가 어찌해야 된다? 다 달라야 되겠다. 이해됐어요? 이거 뭐라 그러지? 얼량이요? 하루에 배 터올리죠. 하다못해 스핀까지도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라는 거예요. 스핀의 발견은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트륨의 불꽃 반응을 보면 놀았습니다.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을 보면 노란색 한 줄이 찍 꺼져 있어요. 근데 분광기가 아주 세밀히 보면 두 줄이에요. 아주 미묘하지만 L 차이가 있다는 거죠. 스핀만큼 말입니다. 저번에 스핀 얘기했죠. 그래서 업스핀과 다운스핀 중에서 누가 바닥이라고? 업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 자체도 다운에서 업스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에너지 파장을 냅니다. 그게 파장 길이가 꽤 기네요. 21cm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cm 파장들을 추적한다는 것은 수소 원자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은하의 모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런 21cm 파를 꽤 많이 이용했습니다. G2에 나와요. 왜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프린팅 해드릴게요. 투과목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아직 여러분이 원도 지금 당장 거듭거리는 판이니까 투를 당장 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량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투로 빼보십시오. 즉 뭐 나는 이제 뭐 물리 원 정도는 충분히 잘 된 것 같아. 약간 문투 공부하시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물투책을 공부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세페이트 4F를 들고 나오셔도 상관없겠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물투책을 보면 돌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여러분한테 상호유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 중간중간에 우리가 물리원에서 파동 이빨 빠지는 거 많다 했잖아요. 간섭 안 가르치는 건 전자 물질파의 간섭도 가르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있는데 뭐 빛의 간섭 이런 것들 다 짝짝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원하고 물리투를 합치면 파동이 완성될 수 있어요. 재밌겠죠? 자, 13번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내용들 소개해봤고요. 뭐 각각 에너지의 비율들도 소개했는데요. 이거는 실상 물리원보다는 화학원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물어보게 됩니다. 즉 여기 과거 입학하면 1학년 때 요거를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에너지 비율 몇 대면 빨리 나와야 돼요. 과거도 그렇지만 일반 뭐 수능도 그렇고 과거 문제도 그렇고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거라 내거라 풀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안타깝게도. 수능장에서 한 3등급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한 소리가 그런 거예요. 10분만 더 있어도 더 다 풀 수 있었는데. 누가 10분 더 줍니까? 30분 시험 시간에 10분 더 준다? 그럴 수 없잖아요. 2시간짜리 수업 시험 시간에 10분 더 준다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빨리 풀어내야 돼요. 그 말은 자주 보면서 자주 나온 숫자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13번 얘기였습니다. 2014년 3월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유나가 질문했던. 이거 답은 내가 설명했습니까? 답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답은 안 하고 그냥 이제 고유가 축전기의 어떤 상호관계에 대해서만 소개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케이, 시작해봅시다. 자, 교류회로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림과 같이 저항, 축전기, 전류계, 교류전원, 스위치 연결된 회로를 지금 당장 P에 연결했습니다. 전류세기는 I1이라고 합니다. 자, I1의 전류세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교류전기에 대해서 여기 암페어미터가 이렇게 있고 저항체가 있고 스위치를 연결하는데 스위치가 그냥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상태가 I1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전압 V면 I1은 R분의 V 이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하면 가에서 스위치 S를 Q에 연결해요. 그렇게 연결했을 때 I2가 됩니다. Q에 연결한 건 어떻게 썼습니까 하면 이렇게 축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축전기는 XE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어쨌든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네. 근데 이 XC와 R과의 관계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면 그냥 단순한 스칼라 합이 아니에요. 저항체 R과 XC 요 용량 리액턴스에 대해서 이게 전체가 임피던스 Z를 쓰고 있습니다. 즉 실상 임피던스 Z는 R제곱 플러스 XL제곱 XC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호일이 없기 때문에 XL 값은 0인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저항 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요 I2의 크기는 I1보다 어때? 작아요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항 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교류 전기의 진동수를 2배로 해달래요. 이게 F였는데 I3는 2F로 해달랍니다. 진동수가 F가 커졌어요. 저항 효과가 좀 작아졌죠. 저항 효과가 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X는 EF 했을 때 X는 그것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저항 효과가 임피던스 Z는 좀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그보다 전류가 조금은 더 많이 흐르겠는데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네.
역시 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여기 노트가 없으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뭐 쓸만한 여지가 나옵니다. 또 그런 것도 활용하시라고요. 문제 있고 답 있고 답지 바로 B가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필드로 보면 42쪽이라 해갖고 빈용지가 하나 그대로 구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응용하시든지 노트를 정리하시든지 그것만 만나려 하십시오. 자, 이제 똑같은 내용을 쓰겠는데요. 저항체 R이 있었습니다. 암페어미터가 있고요. 교리전압 V가 있었고요. 교리전압 있었고요. 스위치를 연결했는데 스위치는 아무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의 전류를 I4라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전류를 I4라고 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이 I4는 뭐 어차피 R분의 V를 쓰면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코일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코일 연결했다는 것은 역시 엑셀 값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 유도 리액턴스인데 얘는 2파이 FL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했을 때 I5가 됐어요. 어차피 저항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항 R이 있고 XL이 있으면서 임피던스 Z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뻔하게 I5는 전류 세기는 I4보다 작아졌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똑같은 거예요. EF로 바꿔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요, 이거 EF로 바꾸면 F였다가 EF로 바꾸면 엑셀 값은 더 커져지죠. 임피던스 Z 값은 더 커지겠네요. 전류세기 I6는 더 줄어들겠네요.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축전기 대신에 코일로 바꿨으면은 그지? I2, I3 위치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말뜻 내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축전기는 고주파는 잘 통과시키는 근데 코일은 고주파를 잘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더 없습니까 이제는? 예, 2014 4월 페이지 43이 되겠네요. 자, 요거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 화장 갔다 오십시오.